1년 3월 26번부터 30번까지 지문 또 보러 갈게요. 일반 물리학이래요. 아, 일반 같지 않은데 이게 일반이라니까. 뭐 어떻게 우리 일반인 줄 알아야지. 시작해 봅시다. 원자 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원자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 같은 핵자들의 결합.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걸 질량수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단어 뜻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 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걸 핵분열이라고 한다.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 핵이 결합해서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 핵이 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한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핵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 중성자 합치면 질량수, 원자 하나가 쪼개지면 핵분열, 합쳐지면 핵융합. 어렵지 않네요? 계속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제 심상치 않아질 거예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 원자 핵의 질량은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습니다. 원자 핵의 질량은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어디서 비는 게 있네. 얘가 크다고. 이처럼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질량결손이라고 합니다. 구슬 10개 하나하나씩 개별해서 무게를 쟀는데 10개 같이 쟀더니 더한 것보다 작아졌어. 왜 그랬을까?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겠네요.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가 있고 이때의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오, 순식간에 공식이 지나가죠? 옆에다가 씁시다. 뭐라고 쓸까?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m, 광속의 제곱, 빛의 속도 c제곱, E는 mc제곱, mc 스퀘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한편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질량이 변한 에너지는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 거랑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둘이 서로 같아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을 개별 핵자로 분리할 때 가져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만큼이 있어야 개별 핵자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역시 공식이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귀찮아도 한번 쓸 거예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거고 나누기 질량수.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공식들 있죠. 분명히 뒤에서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뭐뭇일수록 뭐뭐하다 라는 말 중요하죠.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다. 결합도 강하다.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다. 아, 결합 에너지가 크면 안정된 상태다.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은 분열이나 융합을 거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됩니다. 분열이나 융합을 하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렇게 또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돼서 우리가 이런 거 쓰는 거 아닌가?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의 경우 얘는 핵융합이 아니라 분열이라고요. 중요하게 봐야 해요. 왜? 앞에서 자꾸 분열, 융합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우라늄 원자핵의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는데 놀고 있는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흡수가 되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또 중성자가 방출이 되고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으로 가겠지.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으로 인해 전환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원자, 중성자의 속도 엄청 빠르지 않을까? 너무 빨라도 문제지.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면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해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해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느리게 해야 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해서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물속에서는 흑연 속에서는 중성자 속도가 느려지나 봅니다.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한 에너지 사용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다니는 중성자 자체 숫자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제어봉을 사용합니다. 제어봉 어떻습니까?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핵분열에 관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해서 왜? 급격한 연쇄 반응을 방지하려고. 급격한 연쇄 반응을 방지하려고 제어봉을 사용하고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줍니다. 지금 분열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누구? 융합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태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태양.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핵분열은 우라늄 사용하고 핵융합은 수소를 사용하네요. 먼저 수소 원자핵 두 개가 융합해서 중수소가 되고 1H 두 개가 합쳐져서 중수소 2H가 되고 중수소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과 결합해서 2H는 옆에서 돌고 다니는 1H하고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3He 원자핵이 됩니다. 이거의 원자핵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해서 더하기 3He 얘네가 합쳐지면 헬륨 4개 원자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4He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과정 여기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옆에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끝나.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융합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T 핵융합을 씁니다. DT 핵융합은 중수소 원자핵과 EH 3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3H가 합쳐져서 헬륨 4개짜리 4He2가 됩니다. 중수소 원자핵과 3중수소 원자핵을 이용한 핵융합 발전의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안 쓰고 왜 굳이 걔네를 씁니까? 원자핵들의 핵융합보다 반응 확률이 높고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나올 거예요.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전하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전기적 인력을 띠고 있습니다. 누구? 원자핵과 전자는. 원자핵과 전자는 인력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핵이 융합된 애초에 처음부터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상태에선 원자핵이 융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른 애들 끼어드는 걸 싫어해.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플라스마 상태는 뭐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분리시키는 거지. 원자핵은 양의 전자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청력이 강하게 생깁니다. 원자핵끼리는 청력, 서로 밀어내.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되기 위해선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여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위한 핵융합로에서는 플라스마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서 핵융합의 확률을 높입니다. 융합로에서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인 다음에 온도를 높이고 고온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겠지. 플라스마는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스마가 벽에 닿지 않게 고온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요. 핵융합 발전을 위해선 높은 밀도로 300초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얘기 어딨냐고? 이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물론 뭐 최근에 중국에서 뭐 한 30분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이야기를 해서 온도나 여기 그 실험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최고 아니겠니? 야호! 26번 보러 갈게요. 저는 지문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보고 왔다 갔다 하세요. 자, 26번에 1번.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질량수는 뭐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는 거지 질량을 더하는 거 아니죠? 26번에 1번 틀렸네. 26에 1번. 26의 2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여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8번째 단락 여기 있네요. 오싸 여기 있네. 뭐라 그랬어? 원자 핵은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지. 그러니까 2번 틀렸네. 26의 2번 이렇게 또 써놓고 26의 3번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겁니다. 우리 아까 공식 같은 거 하나 써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와봅시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 핵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 26번에 3번 그러니까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랑 질량수를 뭐 해야 돼? 곱해야지. 이 정도 산수는 하실 수 있죠? 네, 믿고 갑니다. 어쨌든 26번에 3번 틀린 얘기다. 26번에 4번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거다. 여기 또 공식 하나 써놓은 거 있죠? m이 질량 아니었나? 그러면 써볼까? m은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나눠놓은 거지.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게 아니네요. 에너지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눠 놓은 거지. 26번에 4번. 느낌이 옵니까? 과학 지문이든 어쩌고든 공식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보기에서 물어본다. 더하기 빼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공식이라면 무조건 시험 문제다. 26번의 답은 5번이겠네.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에는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는 다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집니다. 이러한 얘기 어디에 있었을까?
27번 기억 어디 있어요? 우라늄 235를 원자핵을 사용한 핵 분열. 27번에 1번 우라늄 235 원자핵의 전자를 흡수시켜 거짓말. 우라늄 원자핵의 중성자를 흡수시켜. 쉽게 답 찾을 수 있었죠? 27번에 1번이 답이었었겠네. 27번에 2번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 얘기 있죠?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얘기 나와 있으니까 27에 2번 맞는 얘기. 27에 3번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해서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해서 급격한 연쇄 반응을 방지합니다.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27에 3번 맞는 얘기죠. 27에 4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이 되면 235보다 질량이 작은 원자핵으로 나눕니다. 분열이 되면 질량수가 작은 걸로 변해요. 우라늄 235일 뿐만이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여기에 있겠네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지.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걸 핵분열. 뭐라고? 질량수가 작은 걸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으로 나뉜다. 우라늄 235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27에 4번 맞는 얘기고. 27에 5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 아까 물, 흑연 이렇게 있었죠?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중성자 수를 조절해서 급격한 연쇄반응을 일어나게 합니다. 어쨌든 연쇄반응을 일어나게 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27에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1번. 28번은 문제 같이 보면서 풀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맞는 거 찾으러 가는 거죠. 자,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뭐라고? 얘가 제일 크다고. 뭐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라고? 안정됩니다. 아,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질수록 안정되어 있구나.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같은 원자핵은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얘기하고 있죠. 질량수 작은 애들. 얘네들은 핵융합을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 분열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네모 쳐놓은 애들은 뭐 할 거예요? 핵융합할 거고요. 융합. 철보다 질량수가 높은 얘는 핵분열. 거의 필요한 정보는 다 뽑아낸 것 같은데 원자핵의 질량수와 양성자 수는 원소 기호에 다음과 같이 포함합니다. 아, 여기 위에 숫자가 질량수, 밑에 있는 숫자가 양성자 수. 됐어. 다 풀 수 있어? 시작하러 갑시다. 요거 띄워놓고 저는 설명할게요. 1번 헬륨4 원자핵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헬륨4 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거는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하겠군. 앞에 지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태양도 핵융합하면 최종 산물은 4헬륨, 헬륨 4개짜리 헬륨 4, 이 이상으로 융합하지 않을 겁니다. 얘는 융합의 결과물이지 융합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지. 더 이상 얘는 융합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산물이니까. 옆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얘는 융합의 결과물인 거지, 융합의 도구라든지 수단이 아닙니다. 결과물이지 도구가 아니다. 어쨌든 1번 쉽게 답 구했네요. 2번 중수소 원자핵은 누구요? 얘 얘기하는 거죠.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는 같지만, 그렇죠. 밑에 있는 숫자 1, 1 양성자 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입니다. 큰일 날 소리.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중수소 얘가 더 안정되어 있지. 왜? 아까 썼잖아. 올라갈수록 안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 3번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결합당 에너지에 26을 곱한 것 같군? 아니요. 아까 위에 썼었던 건데요. 자, 한 번만 더 공식 써볼까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뭔데요? 원자당 결합 에너지 나누기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러니까 어떻게? 질량수 위에 있는 숫자 56을 곱해야지 26 곱하면 안 됩니다. 26이 아니라 56이에요. 됐을까? 4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 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더 결합 에너지가 안정되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메가볼트 이상이겠군. 아, 철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요? 거짓말. 위에 뭐라 그랬어?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얘 아무리 분열해 봐야 철보다 낮아야 되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죠. 5번 우라늄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얘가 이것보다 위에 있을 건데 아니요. 결합 에너지는 철이 더 큰데요. 그러니까 철이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겠지. 5번 틀린 얘기죠. 28번에 맞는 이야기는 어떻게 확인 됐을까? 더 거치면 안정된 상태가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확인해 볼게요. 29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러 갈게요. A 누구예요? 수소 원자핵을 연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 A는 태양 핵융합, 태양의 융합. 그리고 B는요, DT 핵융합, DT 핵융합. 앞에 지문 보면서 찾으러 갈게요. 29의 1번 A에서는 헬륨 4 원자핵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수소를 원자핵을 연료로 하는 핵융합은 어떻게 자꾸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헬륨 4짜리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번 괜찮지. 2번 B, DT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 사용을 합니다. 2번 맞는 얘기지. 29의 2번, 29의 1번. 29의 3번 헬륨 4 원자핵은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헬륨 3 원자핵이 융합되어 만들어집니다. A에서는 어떻게 해요? 헬륨 3짜리로 헬륨 4짜리 만들죠? DT에서도 헬륨 3개짜리로 헬륨 4개짜리 만들지. 그러니까 29번에는 3번 B에서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헬륨 3 원자핵을 융합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개수는 다르지. A에서는 헬륨 3을 2개, B에서는 헬륨 3을 1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 잠깐만.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헬륨 수소. 그렇죠. 죄송해요. 헷갈릴 뻔했네. B에서는 중수소, 삼중수소지. 수소를 쓰고 있네. 헬륨 쓰는 게 아니라. 멍청이.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맞는 얘기였었죠.
다음 4번. A와 B 모두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렇지. 융합이든 분열이든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5번. B. DT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A가 일어나는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 아니요. 7번의 첫째 단락 볼까요? 태양과 물리적 조건, 어이구야.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융합과 똑같이 재현할 수가 없어서 DT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마지막 30번 문제 보러 갈게요.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플라스마의 어이쿠야. 플라스마를 1억 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왜? 융합시키려고. 융합시키려면 이렇게 뜨거워야 되나? 원자 핵끼리 부딪혀야 되는데 얘네 청력이 너무 강해서 융합하게 만들려고. 뜨거우면 어떤데?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플라스마를 1억 도 이상 가열하면 고속으로 움직여서 융합을 할 수 있고 청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찾으면 되죠? 30번의 답은 벌써 제가 읽으면서 답 나왔네요. 3번. 원자핵이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융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